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아, 예. 네, 김은희 작가님을 제가 보여드리고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의자로. 예. 원래는 타고난 그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어저께 좀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네.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요. 그치. 인간.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말자. 이걸 알아듣고 쓸 수가 없다, 야. 있었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픽션은 픽션인 거니까요. 근데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좀비가. 그러니까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굶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와요.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렇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상당히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 못 쓰죠. 이렇게 이런.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해야 돼. 귀신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태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해야 그쵸, 돼요.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경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 과학적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고르셨어요? 심시영 박사님.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왜 MBTI에 열광할까요? MBTI 해보셨습니까? 다니엘 혜리는 따로 인연아웃 한다고 하고 퍼스트로 예약했어. 신입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MBTI를 물어본대요. MBTI 가- 손님을 많이 접대해야 되고 이러면 아이가 내향적인 이해해야 사람보다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해해야 좋잖아요. 되고, 네.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좀 분류해서 나눠본 거죠. 분류해 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냐, 즉흥적이냐, 현실적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관찰하고 분류해보고 이런 건데 천문학자가 쓰신 별자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하도 생긴 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알파벳 기호로 분류를 하는데 은하의 MBTI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형태가 조금 비슷하니까 네. 나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선인데 막대가 달려 있기도 하고 이게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MBTI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맞아요. 애매할 때가 외향적이냐 많아요. 내향적이냐가 사실 정할 수 없는 어떤 건데 때좀 심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던데 저도. 그걸로 사람을 속단하는 거는 되게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쟤 그럴 수도 있구나. 쟤 나랑 좀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재밌긴 하지만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딱 저예요. 근데 애들은 막 야 또 모이자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I여서 그랬고 걔네들은 E여서 그랬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름을. 되게 뜻밖이네요. 저는 심채경 박사님이 MBTI 극혐이에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MBTI 너무 재밌어요. 네. 요 말투. 사람들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천문학자분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진 않는데 조금은 평가할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별자리는 1년 중에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것과 영양 상태, 운동 상태가 크게 달랐잖아요. 네. 문명이 그렇죠, 그렇죠. 있기 전에는. 그러면 태아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그때가 식량이 별로 보릿고기였다 없었다. 치면. 예, 겨울이었거나 뭐 초봄이었거나 이러면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기관이 조금 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이제 후생학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태어날 때 환경도 중요한데 네. 보통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꽃가루가 많아서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적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별자리가 의미가 있다면 네, 의미가 유일하게 있다면. 이런 태어나는 어떤 시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자 이제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 자, 이제 정말 네. 마지막인데 네. 네. 사실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러니까요. 이런 여행을 모토로 삼았었어요. 그 다들 어떠세요? 좀 나를 찾아서 찾으셨나요? 본인들을? 두 분 선생님들 숙제로 남지 않으셨었나요? 그때 근데 김상욱 숙제검사를 여기서 교수님은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뭐뭐한 인간 할 때 답을 못 하셨어요. 나는 뭐뭐한 인간이다. 답을 못 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라고 혹시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나라는 인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겁고 심오한 질문이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즌이 끝난다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괜히 각 잡는 것 같아서. 아니 막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치우시는데 실제로 정리를 이러고 맞아요. 예, 물리적인 정리를 먼저 하고. 네. 김상욱은 네. 날마다 조금씩 진화하기를 바라고 파인만을 사랑하며 선을 넘기를 원하며 현대미술을 좋아하고 독재를 미워하고 시를 사랑하는 인간이다. 야. 이제 주제로 본 거잖아요. 와, 시즌을 정리하셨어.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많은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 보진 못했어도 대충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기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김상욱은 공부하는 인간이다. 야. 그러니까 숙제를 내는 게 다 이런다. 그래도 나는 뭐뭐한 인간이다라고 나를 조금 정의해보자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무엇을 정의해야 될지를.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것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의술에 대한 사랑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 동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료? 가족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이제. 유족분들. 유족들.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지더라는 거죠.
어떤 주제를 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기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볼 때 나는 딱 한마디로 따뜻한 사람이고 싶다. 그 이호 교수님은 따뜻한 인간이다. 네. 다른 종류의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운 인간이다. 네.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아폴로 우주복을 만들었던 재봉사 여러분들께 일단 제가 제일 좋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그게 나라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내가 10점인 거죠. 의외로 굉장히 외윤의 극강의 캐릭터세요. 사실 나는 나답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최고고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사실은 자기 주문에 가깝거든요. 자기 최면이고요. 네. 내가 나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잘 살아나가자 라고 계속 나 자신을 다잡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나답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 그 신채경 박사님 제가 이렇게 막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뵈면서 느꼈던 건 이런 사람은 외윤의 강이라고 하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속이 아주 단단하신. 네. 그 남준 씨는 그때 뭐라 그랬죠? 저는 이제 욕망하는 인간이라고 했었죠. 욕망. 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가 가장 이런 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제 본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현대 미술의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 그렇죠. 미술에서도 그룹에 사실주의 사조가 나오기 시작해요. 샘 작품도 원래 처음부터 거기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이건 봤었어요. 또 전혀 몰랐던 일리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결혼 제도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 삶에 꼭 의미가 뭐 있어야 되나. 그 아주 큰 축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죠? 세대들에 대한 지금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엄청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그래도 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예. 제가 진심으로 여기서 들은 많은 얘기들이 제 다음 프로젝트 혹은 다가가서 제가 가지게 될 가치관, 뭐 신념 혹은 뭐 가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많은 영감과 영향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저희가 얘기 들으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격려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혹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에 대해서?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근데 MC를 하라고 부르셔서 이번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좋구나.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지금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오랜 세월을 무상으로 지냈다고 무상으로. 무상. 장항준은 공부 안 하는 인간이다. 공부 안 하려고 빨리 어른이 된 거예요, 나는. 네. 그래요? 네. 소설을 쓸 때는 진짜 내가 되는 거죠. 글을 쓰고 뭐 이러는데 그걸 좀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인간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돈다. 설동설. 조선의 이 슈퍼히어로 시리즈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소설가로서 타자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계셔야. 그러니까요. 김영하 없이는 안 돼. 대한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뭐 대화해볼수록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끝났다.